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제 영상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1.25배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드디어 슈카 월드라는 이 슈카 형님께서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실시간 방송에서 언급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제 다 끝까지 보지는 못했지만 아무래도 노홍철 씨에 대한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비트코인에 대한 측면은 아주 중립적으로 아마 언급을 할 것처럼 보여지긴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다 보고 자기에는 조금은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한 중반부까지만 보고 좀 끝냈는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현존에 제가 보는 걸 잽싸게 스샷을 해서 이거 주작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쓰셨어요.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냈고 노홍철 씨에 대한 언급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거에 보게 되면 저번에도 다뤄보았는데 이제 슈카님이 다뤄주시다 보니까 제가 한 번 더 다루게 되었는데요. 보게 되면 정준하 노홍철 주식 사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처음부터 약간 재밌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죠. 1000원 후반대 진입했던 그의 주식은 2950원까지 올라갔다가 350원에서 선조를 맞이했다고 한다. 고점일 때 들어간 노홍철은 요때쯤에 들어간 것 같죠. 그 뒤에 2차에 후름 라이드를 맛보다가 손절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야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또 재미삼아 웃으면서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 질병만큼 무서웠던 그런 시즌을 보냈다라고 하는데요. 정 고점을 가볍게 또 돌파를 했던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또 이제 이 기대감으로 조금 빛을 보려고 할 때쯤에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요분이 오셔가지고 대폭락이 한번 있었다라고 해서 역사적 적점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종고점을 돌파를 못하는 아주 재미난 형태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테슬라와 NC 친구들이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노홍철 친구분들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엄청 많이 날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배가 아프겠죠. 그래서 그동안 내가 쌓아놨던 경험으로 얻게 된 촉을, 나만의 촉으로 몇 천을 태웠겠죠,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인버스라는 걸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골로 가셨겠죠. 지금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되어져 있는 거 아마 아시니까.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은 주변에서 웃고, 한 분은 상당히 심히 고민을 하시고, 이분께서는 이제 3%의 메인으로 메인 MC로도 하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21세기 한국 경제의 저점에는 항상 그가 있었다. 그 다음에 노컨셉, 내돈 내산으로 했고, 뒷광고 없고, 생 리얼로 했다라고 해서, 개미는 뚠뚠 프로에서 이런 재미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손댈 게 암호화폐를 손대게 되는데, 비트코인 캐시, 트론, SV, 에이다, 이오스, 네오, 스텔라, 온톨로지, 퀀터, 하이브, 스팀, 토렌트, 가스, 에버피디아, 윈, 저스트, 블랙. 여기에 저스트가 들어가져 있다라는 건 최근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되게 이분 재밌는 어떻게 보면 개그맨에 충실하고 있구나. 투자에도 개그를 넣으면 안 되는데 개그에 충실하고 있구나. 그래서 슈카 형이 엄청나게 웃고 있는데, 참고로 스팀은 마이너스 97%까지 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 노홍철 씨가 진짜로 나중에 다 같이 웃을 수도 있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비웃는 형태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예. 존보는 위대한다라는 걸 최근에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혹시나 또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을까봐 이야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에 빠진 20대 30대 예능 정성시대라고 해가지고 보게 되면 최근에 저희 회사 안에서도 부동산 이야기, 주식 이야기 기본입니다. 그리고 잘 몰랐던 사람들도 뭐 주식 이야기 잠깐 하는 것도 매번 들리고, 편의점에 가도 들리고, 뭐 자꾸 제 귀에 자꾸 그런 소리만 자꾸 들리더라고. 이상하게 코인 이야기는 잘 안 하고요. 정말 좀 코인 한다라는 건 좀 창피한가 봅니다. 아무튼 그러하고요. 뭐 간혹가다 밥 먹다가 이렇게 이리저리 핸드폰 구경하면 코인도 많이 하는 걸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메인 주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이 슈카님은 엄청난 대세고 엄청난 구독자를 갖고 있으신 매우 똑똑하신 분이시고, 또 서울대 출신의 또 증권 쪽에서 또 채권 분야에서 또 일을 또 몇 년 동안 하시면서 또 주야 야근을 또 많이 가리지 않고 하시다 보니 단기간에 또 진급도 초스타트로 끊었다라는 분이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시는데 엄청난 인기를 하죠. 그래서 시청자가 많이 보는데 대략 3만 명 넘게 보는데 코인 이야기를 잠깐 해주고 했는데, 분위기가 투자 채널이다 보니까 이 코인에 대한 요새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코인 이야기도 좀 다뤄주세요, 코인 어떻나요, 이런 질문도 좀 많이 올라와서 저도 매우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네, 그레이스케일은 뭘 하기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을까요? 라고 해서 조인디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라는 회사는 운용사이다. 돈을 굴린다기보다는 신탁에 가깝고 투자자의 돈을 받고 이를 운용해서 수익을 내주면 수수료를 취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그레이스케일은 단일 주체 비트코인 고래는 아니다. 그레이스 신탁의 성장은 미국 공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선호 증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측면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참고로 이 자료만 보신다고 해도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비트코인 부분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계속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좋은 소식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또 자금도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걸 한눈에 알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그만큼 미국에 대한 관심도가 뜨겁고 이제 막 미국인들이 그만큼 비트코인 쪽에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이다 라는 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겠고요. 그것이 어느 정도의 절정이 찍느냐가 앞으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신탁 투자자가 신탁을 바로 처분할 수 있다면 위 현상은 수급에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증권법 규칙에 따라 투자자는 GBTC 매입 후 6개월의 의무 보유 기간을 둬야 된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팔려고 해도 6개월 전후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만큼 막대한 물량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움직임이 보이는지 우리는 좀 유심하게 체크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렇게 단기적으로 나올 만한 물량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는 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물량 자체는 장기 투자 물량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소식으로는 요즘 10억은 옛날 10억이 아니다. 코인킬러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오늘 뉴스를 보니 금융자사 10억 이상 부자가 35만 명이라고 한다. 10년 사이에 2.2배 증가를 했고
당연히 금융자산 기준이기 때문에 최소 2, 30억 이상 부자일 것으로 보여진다. 서민이 마지막 동아줄인 구급 공무원 임용이 되면 평생 15억 내로 수입을 얻고 죽는다라고 하는데 대기업은 빨리 쫓겨나기에 평생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더 적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겠다. 즉 상위 1%는 이미 누군가 평생 노동의 대가를 뛰어넘는 부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자본주의를 아주 기본적인 현상이다. 다만 그들 대부분 부동산 투기 등에 올라가 놓고 이제 올라갈 사다리를 걷어버렸다. 진짜 공부 잘해서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다며 전문직 학교에서 월 700, 800을 찍어도 서울에 괜찮은지 말을 하려면 20년 가까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3년 전에 그 아래 나왔던 누군가가 5천 있어도 흙수저이고 없어도 흙수저이다. 이게 상당히 나는 공감이 되었고 5천으로 3전에 보면 5천을 먹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1억도 먹을 수 있게 된다. 즉 그렇다고 해서 10배 이상 수익을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가 강해질 것 같다 라는 뒷받침 내용을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의 주장도 맞긴 하지만 마켓 시장이 다르죠. 네, 한국 시장은 조그만한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글로벌 자산 마켓으로 보면 금, 미국 시장,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비트코인.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지금의 주포는 미국이니까요. 과거의 주포는 중국인이었지만 지금의 주포는 미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트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엄청나게 부를 가져가려고 하면 이제 막 탄생했던 자산군한테 올라타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최근에 이제 기사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보게 되면 비트코인 광풍이다라고 해가지고 메인 신문 일면에도 이렇게 비트코인 질주 쓸데없는 화폐라고 해가지고 좀 뭐 약간 뭐 정부한테 안 혼날라고 이렇게 좀 해놨던 것 같아요. 요것만 쓰고 싶은데 요거를 안 쓰면 왠지 혼날 것 같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신문 앞면에 나왔다는 게 좀 의미가 있고 보면은 일단 어느 정도 분위기가 이제 코인 커뮤니티니까 좀 노이즈 마케팅 잘했다 뭐 이런 칭찬이 많은데 만약에 일반 그런 기사 댓글이었다라고 하면은 별로 좋지는 않은 글이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주요 뉴스에 대한 분위기와 트렌드를 보게 되면요. 비트코인 얼마까지 가냐, 세금은 얼마 정도 낸다 하더라. 뭐 앞으로 전문가들은 더 많이 간다라는 주장이 많다. 비트코인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에 대한 분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번에도 제가 뭐 당연히 네이버 트렌드로 했던 이유는 한국의 분위기를 보여드리고자 해서 설명드렸는데 20대, 30대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도는 높다. 이쪽이 주포이고 40대에서 60대 사이는 기존의 존보자 빼놓고는 거의 많이 떠나갔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시 복귀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국내 이제 구글 쪽 많이 쓰니까 구글 트렌드도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가장 관심도가 높은 쪽이 전라남도, 부산, 강원도, 광주 형태로 나타났고 서울 투표시가 의외로 좀 적었습니다. 충청도, 인천, 전북, 충청도,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대전, 경남, 대구 순으로 되어져 있었고 진짜 불과 몇 사이에 거의 구글 트렌드도 거의 최고치까지 찍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서서히 올라가다가 거의 많이 올라갔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 되게 재미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으로 해놓지 않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미국으로 한번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트렌드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그만큼 많이 검색을 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보게 되면 당연히 네바다, 하와이,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여기서 여러분들 신경 써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 캘리포니아와 워싱턴, 뉴욕 쪽만 높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이제 검색량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쪽에 올라왔던 거에만 의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주제를 보시게 되면 당연히 반감기, 그리고 보게 되면은 뭐 비트코인 이제 인베스트먼트 부분이 또 눈에 들어오네요.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4가지 이유라고 되어져 있는데 3년 만에 최고치까지 찍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판매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 즉 보유자가 팔려면 거래소 BTC를 먼저 일치를 해야 되고, 거래소 보유액이 떨어지면 시장의 매도 압력을 낳는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글래스 노드의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했으며 비트코인 유동성이 하락 궤적을 이어나간다고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비트코인 8개월 만에 3,600달러에서 18,000달러까지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 수준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려고 하는 욕구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의미적으로 볼 수가 있게 되겠다. 또한 기간의 수요가 증가를 해주고 있으며 거의 금융사, 기관사 다 포함을 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죠. 뭐 블랙록이나 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시티 은행이나 등등등 해가지고 언론 쪽도 되게 좋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을 실제로 매집도 해주고 있는 실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의 분위기는 저번에도 실시간 방송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자체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냈으면 과거 패턴에서는 그냥 출금해서 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스위칭을 해서 개수는 뺏기고 싶지 않으니까 오히려 BTC 마켓으로 넘겨서 어느 정도 잠깐 피신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좀 더더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겠고, 18,000달러는 아마 지켜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최근에 미국에 대한 분위기 정책도 나쁘지 않는데요. 주포가 미국이니까 미국에 대한 정책이 매우 우선시 되고 그 정책이 어떻게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OCC 청장에 코인베이스 출신 브라이언 브룩스를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최근에도 되게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 이분이 됐다라는 의미는 당연히 뭐 말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 다음으로는 OCC 쪽의 은행들 암호화폐 서비스 확대 방법을 찾고 있다. 그리고 유예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이거는 별개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되게 여러 가지 혜택을 좀 더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알트코인들한테 좀 힘이 되고 XRP에 힘이 돼서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상승장이 시작이 되면 어떤 거를 좀 봐야 되냐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상승장이 시작을 하면 수급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채굴자 포지션이다. 대부분 상승장에서 채굴자들은 하락 시점을 결정해 놓고 또 파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느 정도 팔려고 하는 생각도 별로 없다라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MPI 최근 30의 이동 평균값을 확인해 보면 그동안 가격 상승폭에 비해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옮긴다라는 의미는 거래소 쪽에다가 옮겨서 판다라는 것인데, 아직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좀 이따가 팔려고 하는 그런 형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유지비만 내버려 두고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속셈도 보여지겠죠. 국내에도 채굴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존버 해서 일정 수익을 더 많이 내고자 유지비만 계속
판매를 하는 것 뿐이지 그 외쪽으로는 판매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나머지 쪽도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형 투자자 고래를 비롯한 낮은 수준이며 큰 폭의 하락도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거래소 내 고래 비율은 기준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각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아래 차트 72시간 이동평균선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상승장에서 이 지표가 85% 이하로 유지가 되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 그래프를 보면 고래 비율이 85%를 초과할 때마다 높은 확률의 갑작스러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거래소 내 비트코인 매수 여력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번 칼럼을 통해서 거래소가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잔량이 잠재적 매수 압력을 해당된다는 설명을 여러 차례 했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괜찮다. 그 이유는 이 지표에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총량을 스테이블코인 총량을 나눈 값인데, 이 값을 낮을 때는 잠재적 매도 압력이 낮음으로 매수 타이밍을 해당하게 되며, 비트코인 잠재적 매수 매도 압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지표이니 투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다. 최근 몇 달 동안 거래소 유입된 스테이블코인 총량이 상당히 많아진 상황 때문에 9월 말 이후 잠재적 매도 압력이 낮은 수치까지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매도 압력이 조금 상승하는 추세라고 일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비율이 낮아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해서 2만 달러를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모건 크릭과 엑소스 미 SEC의 비트코인 펀드 승인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분위기 타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고, 이제 이 펀드 운영이 되면 규모도 커지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고, 그만큼 많이 개입을 할 거고, 좋은 언론 부분도 많이 표현을 할 거고, 홍보도 많이 할 거고, 광고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나쁠 게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알트코인에 대한 비중도 어느 정도 가져가려고 하면 충분히 할 수도 있고요. 네, ICO 스케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일 ICO 스케줄을 보게 되면 아더가 EMA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라이즌 메인넷 포크가 있습니다. 25일자 기준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톰엑스가 스테이킹 출시를 27일 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8일 이더리움 클래식 하드 포크 일정이 있고, 그리고 스와이프에 대해서 스와이프 이그니션에 대해서 또 출시를 한다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쭉쭉 내려서 보게 되면 QLC의 덱스 릴리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오스의 블랑코스 베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